안녕하세요, 치과복입니다. 다들 주식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책을 통해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은 제가 두 번째로 읽은 주식책입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처음 읽을 때 하고 2독, 3독 할 때 느껴지는 바가 많이 다른데요. 이 책의 경우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책 속에서 제가 특히나 공감했던 주제 몇 가지를 담아 보았는데요. 저의 투자 취향인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딱 맞는 조언들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시거나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로 성공할 만한 자질로서 인내심과 고통에 대한 내성, 고집과 겸손, 스스로 알아보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눈길이 갔던 키워드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다른 투자의 대가들도 인내심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강조해 왔어요. 실제로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흔히 대박 종목이라 불리우는 것들은 대부분 투자한 지 3년에서 10년 정도 보유한 종목들이라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한다는 믿음 하에 인내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돈을 잘 버는가의 여부는 따질 겁니다. 피터 린치 역시 기업의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주가와 이익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어요. 영상 서두에 밝혔듯이 저 또한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버는 기업, 즉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해온 기업이라면 안심하고 투자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풍부한 현금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설비 업그레이드나 확장 역시 무리한 부채를 동반하지 않고 가능하겠죠.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강인한 체력으로 버텨낼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배당도 빼먹지 않고 증액까지 해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배당 역시 기업의 이익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이익은 기업의 매출에 기반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모든 종목에서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터 린치의 표현을 빌리자면 10개 종목에 투자해서 6개 종목만 빛을 봐도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의 상한선은 무한대지만 최대 손실은 딱 원금까지니까요. 좋은 기업을 여러 개 보유했다면 인내심을 갖고 배당이나 두둑히 챙기면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은 인내심을 발휘하기 참 힘든 환경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논리로 투자할 종목과 방향성을 찝어주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넘치는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책에서 아마추어, 즉 개인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만 어리석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의 추천 종목이나 전문가들의 조언만 듣고 투자하면 내 생각은 없는 투자가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투자는 실패하더라도 복귀하거나 교훈을 건질 만한 게 없어요. 그저 종목을 찍어준 증권사 전문가 탓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결국 또 다른 전문가에게 종목을 집어달라고 하죠. 악순환의 반복이며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내 돈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복리 수익 극대화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전문가들, 더 나아가 명망 있는 권위자들이라고 해도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했던 말을 번복하기도 해요.
더군다나 그분들의 조언이 순수한 정보 제공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든 어디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확률이 높고요. 증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피터 린치의 말처럼 스스로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증권사든 전문가든 타인의 의견에만 의지해선 안 됩니다. 확실한 최신 정보 따위 무시하고 스스로 조사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장 예측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책에서 시장 예측을 정말 불필요한 행위라 표현합니다. 책 곳곳에 시장 예측의 무용성과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는데요. 시장과 주가,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금물이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예측 행위를 놓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고까지 조언하는데요. 기업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시장과 무관하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는 것이 린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른 투자의 대가들도 시장 예측에 대해서만큼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시장 예측으로 돈을 버는 이들이 존재함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항상 맞출 수 없다는 점과 시장 예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시장을 예측하고 타이밍을 재다간 낭패보기 십상인데요. 폭락장 직전에 빠져나와서 다시 반등장 때에 합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린치의 말대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퇴장과 진입 타이밍을 맞출 순 없습니다. 만약 퇴장을 끝내주게 했더라도 진입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단기간에 폭등장을 놓친다면 큰 수익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에요. 네, 이상으로 피터 린치의 명저 월가의 영웅에서 제게 도움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책 내용의 정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꼭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저마다 다른 투자 취향과 방법론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는 이에 따라서 와닿는 내용이 분명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까먹는 사실에 대한 피터 린치의 명언으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식은 종이 쪼가리 혹은 사이버 토큰 같은 것이 아니라 실물 세계에 있는 기업의 소유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